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뮬레이션 데이터부터 무손실 매칭, CLR 기법까지 아우르는 정밀 임상 설계 마스터 플레이북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보건의료 연구의 표준이 될 환자 대조군 연구 최적화 전략의 핵심 내용을 함께 짚어봅시다. 전통적인 환자 대조군 연구는 현재 시점에서 결과 발생 여부에 따라 집단을 나누고 과거의 노출 요인을 거꾸로 추적하는 희귀 질환 연구의 핵심 아키텍처입니다. 교차비를 통해 위험 요인을 비교하는 효율적인 방식이지만 과거 기억에 의존하기에 회상 바이어스나 오블류와 같은 치명적인 헐계상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코호트 연구에 비해 통계적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며 분석 데이터의 신뢰성을 세심히 살펴야 합니다. 기존 코호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한 NCC 설계는 비용과 시간은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바이어스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하이브리드 아키텍처입니다. 전체 코호트처럼 발병 전 자료를 활용해 정확도를 유지하면서도 샘플링된 대조군만을 추적하여 코호트의 버금가는 높은 효율성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죠. 나아가 추가 노출 정보에 따라 카운터 매치 설계로도 확장이 가능해 현대 연구에서 매우 유연하고 간역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역학 연구의 핵심인 위험 집단 표본 추출은 특정 시점에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당시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스냅샷을 찍어 대조군을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사건 발생, 위험 집단 구성, 그리고 무작위 매칭이라는 3단계를 거치며 연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조군으로 선정된 대상이 나중에 환자가 될 수도 있는 유연하고 역동적인 설계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학계에서는 1명당 4명의 대조군이면 충분하다고 믿어왔지만 CDC 시뮬레이션 결과 소규모 샘플링 환경에서는 이 공식이 무너질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신뢰도 높은 연구 결과를 위해서는 전체 환자 수, 위험비, 노출 분포의 왜곡이라는 3대 변수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한 수치적 비율보다 데이터의 복합적인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통계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핵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출 변수의 왜곡이 통계적 효율성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처럼 데이터가 우측으로 심하게 편향될수록, 즉 소수만 특정 위험인자에 고도로 노출된 경우 기존의 1대4 매칭 방식은 효율성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정규 분포에서 멀어지는 극단적인 왜곡이 발생할 때 분석의 정밀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주의 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흔히 사용하는 1대4 매칭이 이론과 달리 실제로는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래프를 보시면 위험비 HR이 커질수록 효율성은 급격히 폭락하며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 1대5 매칭의 효율성은 고작 10.4%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80%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려 1대50의 대조군 비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연구 데이터가 적거나 분포가 왜곡될 때 발생하는 과대 추정 편향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두 번째 함정입니다. 그래프에서 보듯 1대10 매칭으로도 부족한 경우가 있으며 린스키 연구처럼 편향을 5% 미만으로 낮추려면 대조군 비율을 1대20 이상으로 대폭 늘려야 합니다. 결국 정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단순한 수치 비교를 넘어 상황에 맞는 충분한 대조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여러분, 연구의 데이터 신뢰성을 결정짓는 차세대 샘플링 스케일링 가이드를 함께 살펴봅시다. 코호트 규모와 노출 분포에 따라 매칭 비율이 달라지는데 특히 소수 집단에서 분포가 왜곡된 레드존의 경우 1대15 이상의 강력한 대조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연구의 편향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 매트릭스에 따른 최적의 샘플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대 N 매칭 시 발생하는 데이터 누수, 즉 고화 데이터 문제는 연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순 무작위 매칭은 희소 케이스를 연구에서 탈락시키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지만 네트워크 최적화를 활용하면 데이터 손실 없이 모든 환자를 효율적으로 매칭할 수 있죠. 따라서 연구의 정확성을 높이려면 정교한 매칭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분 그래프 최적화 모델에서는 매칭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스케어스와 디맨드라는 두 가지 핵심 지표를 활용합니다. 선택지가 적은 환자와 경쟁이 낮은 대조군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매칭 실패를 최소화하는 것이 알고리즘의 주요 전략입니다. 특히 두 지표가 모두 1인 고립된 쌍부터 순차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손실률 0%의 완벽한 매칭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손실률 0%를 목표로 초기 풀에서 가능한 모든 조합을 생성하고 PROC SQL을 통해 동적으로 계산된 점수에 따라 최적의 페어를 선택합니다. 특히 스케어스와 디맨드 기반의 오름차순 정렬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잔여 데이터가 소진될 때까지 재규적으로 루프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4단계 순환 구조를 거치면 최종적으로 정밀하게 최적화된 매칭풀이 완성됩니다. 매칭된 데이터를 분석할 때 변수를 한데 섞어버리면 과잉 매개 변수화로 인한 추정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 층 내부에서 공변형의 변화율만을 순수하게 분리해 추정하는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를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개수 개선을 생략함으로써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고 데이터의 본질적인 인과관계를 더욱 명확히 규명할 수 있습니다. CLR의 수학적 기반은 층화된 콕스 비례위험 모형과 동일하며 데이터 특성에 따라 브레슬로와 에프로니아는 두 가지 동점 처리 알고리즘을 활용합니다. 1대-N 매칭에는 빠르고 안정적인 브레슬로 방식이 기본으로 쓰이지만 환자가 여러 명인 M-N 매칭 시에는 정확도가 더 높은 에프론 방식이 권장됩니다. 여러분의 분석 목적과 데이터 구조에 맞춰 이 알고리즘들을 적절히 선택하는 것이 통계적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입니다. 최적의 모델을 찾기 위해 이탈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함께 평가하는데 우도비 검정은 정확도가 높은 반면 왈드 검정은 계산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탈도 변화량은 회귀 분석의 잔차 제곱합과 유사한 지표로 특정 변수가 빠졌을 때 모델의 설명력이 얼마나 훼손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두 검정 방식의 차이와 이탈도의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것이 모델 검증의 핵심입니다. 통계 모델링에서 최적의 변수 조합을 찾는 포워드 위드 스위칭 전략은 단순히 변수를 추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변수와의 교체를 통해 모델 성능을 극대화합니다. R² 값을 기준으로 변수를 선택하고 후보군과 1대1로 교환하며 최적의 부분 집합을 찾아내며 성능 향상이 없거나 설정된 크기에 도달하면 탐색을 종료하죠. 이때 모델의 타당성을 위해 계층적 구조를 고려하여 교호작용항을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밀 임상 설계의 핵심인 연구 수명주기 통합 과정을 아키텍처 설계부터 통계 분석까지 4가지 단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중첩 환자 대조군 설계나 동적 비율 샘플링 같은 고도화된 기법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우리는 통계적 검정력을 극대화하고 편향을 최소화하여 연구의 신뢰성을 완벽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환자 대조군 연구를 설계하기 위해 기획부터 검증까지 꼭 확인해야 할 4가지 단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코호트 데이터를 활용한 중첩 설계와 표본 크기에 따른 매칭 비율 조정, 그리고 이분 그래프 최적화를 통한 매칭 알고리즘 구현이 연구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 분석과 우도비 검정을 거친다면 데이터의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